하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앞에 거는 좀 소리가 덜 강하게 들리십니다. 자, 어쨌든 G9까지 했죠. 그러면 G라는 기계에다가 fx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GFX가 나오죠. GFX. 맞죠? 그럼 우리는 G서클 fx, 뭐다? G서클 f라는 기계에다가 x를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GFX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알겠죠? 합성함수라는 거는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특별할 거 없고, 실제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합성함수의 성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쌤이 정말 멋있는 얘기 하나 할게.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연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수를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합성함수의 성질을 우리가 다룰 건데, 집합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연산을 배우면은 바로 따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연산을 배우면 바로 따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연산 법칙이잖아. 맞죠? 그래서 함수의 합성이란 함수의 연산이기 때문에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합성 연산 법칙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이 있어요? 교환 법칙도 있고 결합 법칙도 있고 분배 법칙도 있죠. 근데 나는 지금 분배 법칙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배 법칙은 우리가 알기에 몇 개 이상의 연산에 대해서,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맞죠?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게 분배 법칙인데, 함수에서는 합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산밖에 없기 때문에 분배를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을 다룰 것이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다룰 겁니다. 알겠죠? 그럼 교환 법칙부터 해보면 F서클 G랑 G서클 F는 같을까 다를까? 결론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왜 성립하지 않는지는 내가 비유적 표현 하나, 그 다음에 실질적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기계의 비유를 들면은, 이게 바로 하면 되겠다. 이게 F라는 기계고 이게 G라는 기계야. 알겠죠? 근데 F라는 기계는 예를 들어서 F라는 기계는 뭔가를 넣으면은 1 더해서 나오는 기계야. 근데 G라는 기계는 뭔가를 넣으면은 제곱해서 나오는 기계야. 알겠죠? 그러면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는 거랑 G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는 이 배열을 바꿨다 쳐보자. 그러면 이 기계의 기능이 어떨까?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어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면 계산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더래. 해볼까? X가 있어. 그럼 X를 F에다 넣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X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X 플러스 1을 G에다 넣으면 G는 뭐가 들어가든지 뭐에서 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곱해서 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X를 넣으면은 G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뭐에서 나오고? 제곱해서 나오고, 얘는 그럼 X제곱 플러스 1이 나오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교환 법칙이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 먼저 파악만 해두시고,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가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신기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교환 법칙 했으니까 이제 무슨 법칙 할 차례예요? 결합 법칙 할 차례죠. 그럼 결합 법칙은 요거 먼저 계산하나 요거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같냐 다르냐, 맞죠? 이걸 묻는 건데, 직접 하진 않을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해보고 이러진 않을 건데, 이거는 비유적 표현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거 결합 법칙인데,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알겠죠?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 이거는 기계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 그냥 좀 간단하게 표현합시다. 기계를 3개를 연달아 이렇게 놔뒀어. 맞죠? 맨 위에 H,
그 밑에 G, 그 밑에 F. 그 다음에 내가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은 별게 아니라 했죠. 그냥 뭐만 바꾸었을 뿐이다. 포장만 바꿨을 뿐이다 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거야. 이건 H 함수는 가만히 놔두고 FG를 갖다가 포장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H 기계에 들어간 다음에 FG 기계에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포장을 이렇게 하잖아. 맞죠? G서클 H라는 기계를 통과한 다음에 F를 통과하는 거잖아. 근데 뭐예요? 아까는 역함수, 교환법칙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번엔 뭐가 바뀐 거기 때문에 포장이 바뀐 거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능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되게 욕하고 뭐 졌다 시키고 설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함수를 아까 다룬 김에 이거 하나 할게요. 방금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어요. F서클 G랑 G서클 F는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된다 이 뜻은 아니라 했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겁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첫째, 1번 항등함수일 때. 항등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i라고 씁니다. 알겠죠? 항등함수 i와 합성하면 i 서클 f나 f 서클 i는 항상 무엇과 아까 항등함수 설명하면서 합성함수 못 들었는데 설명은 내가 했죠. 항등함수는 뭐라 했어요? 하나만한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i와 f가 만나면 하나만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f가 그대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그림 보세요.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I 서클 F랑 F 서클 I 순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결과는 어때요? 같죠. 그래서 항등함수와 합성을 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모르는 소리 할 거야. 뒤에서 할 걸 미리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역함수. F 인버스와 F를 합성한 것과 F와 F 인버스를 합성한 것은 똑같습니다. 뭐로서 똑같냐면 I로서 똑같습니다. 알겠죠? I로서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뭔지 당연히 모르죠. 그냥 들어두시고 한 10분 후에 듣게 될 거예요. 일단 알아두세요. 항등함수와 역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경우에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그냥 우연히. 신기하네. 이건 되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구나. 교환법칙은 이런 경우에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학습 목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뭐라 그랬어요?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라. 세 번째.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라. 쌤이 아까 이렇게 집합의 대응 관계로서도 설명을 해줬고,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줬죠. 함수의 합성이란,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 얘를 공역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뛰는 것을 우리는 함수의 합성이라 하고, 합성 함수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는 있는데, 내가 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F서클 G에다가 X를 하면 뭐가 된다는 걸, F의 GX가 된다는 걸 방금 알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fx가 x제곱이고 예를 들어 gx가 2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 서클 gx를 지금 직접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f의 gx 이렇게 되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gx가 얼마야? 2x니까 그럼 f의 2x가 되죠. 맞죠? 그럼 f의 2x는 여기다 그냥 뭐가 들어간 거니까 2x가 들어간 거니까 뭐의 제곱이에요? 2x의 제곱, 그러니까 4x의 제곱이 되겠죠. 합성함수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합성함수를 직접 구할 때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얘네요. 맞죠? 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역함수 배우러 가겠습니다. 역함수. 역함수도 역시 어렵습니다. 역함수도 어려운데 쌤이 또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할게요. 역함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를 배웠잖아. 맞죠? 함수를 배웠잖아. x, y. 함수가 뭐냐? 쌤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거 함수라고. 1, 2, 3, 뭐 4, 5, 6. 이 그림이 함수야. 이게 f 함수를 할 때. 그러니까 역함수는 뭐냐? 약간 이름도 잘 지었잖아. 직관적으로 뭔가 알겠지? 4가 1로 쏘고 5가 2로 쏘고 6이 3으로 쏘면 이 함수는 역함 f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럼 아까 정의역이었던 게 이제는 뭐가 돼버렸고 공역이 돼버렸고 아까 공역이 되었던 게 이번에는 정의역이 돼버렸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에 관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립니다. 오케이? 아까 그 항등함수 쌤이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항등함수는 진짜 쉽게 설명하면 x 하면 x 나오는 게 항등함수야 이렇게 설명했죠.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쌤이 항등함수의 진짜 배기 정의 설명해 줬던 거 기억나요? 항등함수는 함수를 합성했을 때 합성 하나마나한 함수가 항등함수다. f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도 일단 쌤이 쉽게 설명하면 위에 그림이 다예요. 알겠죠? 쌤이 쉽게 설명하면 위에 그림이 답니다. 하지만 역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정의는 저게 아닙니다. 이거 딱 알아두셔야 돼요. 역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역함수의 정의예요. 역함수가 뭐니? 그러면 반대로 써는 거요. 그러면은 좀 하수고요. 역함수가 뭐야? 그러면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 역함수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알겠죠? 역함수의 정의는 말로 외워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를 역함수라 하고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를 역함수라 하고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 진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나요?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나요? 한번 보여줄게. 봐봐.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잖아.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 2, 3, 4, 5, 6 이게 f인데 잘 보세요. 진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지 이게 f잖아요. 그 다음 f 인버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쏘는 거예요? y에서 x로 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4, 5, 6, 1, 2, 3이에요. 쌤이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된다 했죠? 그러면은 방금 정의에 따르면 f 인버스 이게 i니까 여기다가 x를 넣으면은 ix는 얼마다? x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f 서클의 f 인버스에 x가 x다 이렇게 나와. 이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건너온 게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1 넣어봅시다. 1.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1 넣으면은 f 인버스의 1 이퀄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봐봐. f 인버스의 1 얼마 1 넣으면 안 되죠. f 인버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4부터 넣어야 되네. 맞죠? 4 넣을게요. 4 넣었어. f 인버스의 4가 얼마예요? f 인버스 함수에다 4 넣으면 우리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1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맞습니까? 이거 1이에요. 그러니까 f1이면 얼만데요? 4잖아. 결론적으로 4 넣었더니 얼마 나온 거야?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이게 확인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의 다시 역함수의 정의는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고 그걸 정말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원래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반대로 화살 쏜 것을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고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법. 역함수를 구하는 법.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뭐랑 뭐가 바뀐다. x, y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그냥 실전적인 계산이라 가지고 우리가 방금 해봐서 알잖아. 맞죠? 답 아까 F에다가 1 넣으면 4가 나왔어요. 근데 F 인버스에는 그러면 4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F에다가 X 넣으면 Y가 나왔고 F 인버스에다가 Y 넣으면 X가 나오잖아. 그러면 입력값과 출력값이 어때요? 다르잖아. 이거 XY인데 이거 YX니까. 그래서 X랑 Y를 바꾸면 그게 바로 역함수를 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직접 한번 해보면 못 틀려. 틀릴 수가 없어. 예,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y꼴 뭐 2x 플러스 1 이것도 함수잖아. 맞죠? 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장난이에요. 뭐랑 뭐 바꾸면 끝이라고? x랑 y. 그러면 x 이퀄 2y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2y는 x 마이너스 1, 그럼 y는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거 왜 y로 바꿔요? y는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질문해야 되죠? 맞나? 그 이유는 간단해. y는으로 표현된 게 우리한테는 항상 익숙하잖아. 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랑 y를 그냥 바꿔서 접근한다. 알겠죠? x랑 y를 바꿔서 접근한다. 실전에서 계산할 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또 역함수의 성질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큰일 날 뻔했네. 이걸 설명 안 했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설명 안 했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1대1 대응함수여야 한다. 우리 앞에서 1대1 대응함수 되게 열심히 공부했잖아. 맞죠? 1대1 대응함수여야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선생님 그거 왜 그래요? 준비학습을 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아마 했을 텐데 우리가 봐봐. x, y라고 할 때 1, 2, 3, 4, 5, 6, 7 했을 때 이런 거 함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맞습니까? 왜? 얘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화살을 쏘기 때문에 비겁하게 두 발을 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한 발만 쏴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안 쏘면 안 되죠. 정의의 이름으로 한 발은 쏴야죠. 맞습니까? 그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알고 있던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설명해 볼게요. 역함수는 금방 했잖아. 그걸 거꾸로 쏘는 게 역함수야. 맞죠? 그럼 얘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함수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입니까? 이거 현재 1대1 대응이죠. 그럼 얘는 거꾸로 쏘는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맞죠? 지금 이거 함수잖아.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 3, 4, 5, 6인데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5에다가 다 쌌어. 다시. 그러면 현재 이건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자체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하지만 역함수는 반대로 쏘는 거라 했는데 이거는 반대로 쏘는 순간 함수가 안 되죠. 반대로 쏘면 얘가 정의역이 돼야 되는데 임마 정의롭지 못하게 3발이나 쏘고 이 비겁하게 한 발도 안 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돼야만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이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하나가 남았어. 그래도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왜 빼먹었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함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역함수의 성질 다시 들어갈게요. 역함수의 성질 설명해 보면은 첫째로 이런 게 있어요.
fx가 y면 f 인버스 y가 x다.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y 여기에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내가 f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알아요. x가 f를 타고 가면 어디로 도착해요? fx로 도착하죠. 그러니까 y로 도착하는데 이 y가 바로 fx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y인데 fx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x가 f를 타고 도착한 곳 이렇게 되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꾸로 쏘면 되잖아. 거꾸로 쏘면 이의 이름이 뭐야? f 인버스잖아요. 그럼 f 인버스에다가는 뭐를 넣으면 누가 f 인버스를 타고 가면 어디에 도착해요? 맞죠? f 인버스에다가 y를 넣으면은 x에 딱 도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그림도 되게 예쁘죠? 식도 되게 예쁘잖아. 인버스면 거꾸로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뭐 이해도 이해지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함수가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맞지? 되게 어려워요. 자, 됐고. 두 번째 성질. 여기 나와 있네. f 인버스 서클의 f의 x는 x다. 알겠죠? f 인버스 서클 f의 x는 x다.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겠죠? 아까 쌤이 역함수의 진짜배기 중요한 정의 설명했었죠?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 된다고? 항등함수가 된다 했죠? 이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얘는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에다 x를 넣으면 당연히 x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함수의 종류 다 했잖아. 선생님이 함수의 종류 다 한 다음에 함수의 표현 형태는 중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있어요? 집합의 대응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으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쌤이 아까 그 고생을 해가지고 설명을 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 역함수 역시 우리가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되게 쉬워요. 역함수란 아까 쉽게 설명하면 뭐랑 뭐 바뀐 게 역함수라 했어? x랑 y가 입력값과 출력값이 뒤바뀐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x랑 y 바꾸는 거 처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x, y 바뀌는 게 뭐야? 그래프에서 x, y 바뀌는 게 뭐예요? y 꼴 x에 대한 대칭이죠.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쌤이. 이런 함수가 있다 쳐봐. 예를 들어 이게 뭐 2,1이고 이게 3,2고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게 x, y라고 할게요. 그래 놓고 이걸 내가 y 꼴 fx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f2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f3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fx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y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f 인버스 x 그래프를 그려보려 해요. 맞습니까? 그럼 f 인버스 x y꼴 우리가 지금 y꼴 f 인버스 x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역시나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지를 알면 되잖아. 근데 방금 배운 성질에 의해서 f2가 1이면 f 인버스 얼마가 얼마인 거야? 1이 2인 거고 f 인버스 1이 2라는 얘기는 f 인버스 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2를 지나고 마찬가지로 2,3을 지나고 y,x를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흰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가 서로 역함수의 그래프 관계인데 얘는 y,x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럼 얘가 y,x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이 만난다면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가 만난다면 반드시 어디서 만나게 되겠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함수까지 개념학습을 마무리해 봤습니다.